주경가가 조금 좋은 안을 제안을 해서 그게 떨어지던 어떤 그것들이 조금 외부 공간에 이 주경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계획안을 보여주자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고요. 이 광장 문화라는 게 사실은 한국에서 쓰는 문화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국형 광장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이 나라마다의 어떤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 문화에 맞는 광장이 무엇이고, 그리고 이 한국이 갖고 있는 경관, 특히 서울은 다른 나라랑 다르게 산이 둘러싸인 그 지형이 되게 가파르기도 하고 그 지형의 변화들이 그래도 도시에 들어오거든요.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,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지역성에 맞는 광장의 문화, 우리나라에 맞는 어떤 경관, 그게 만들어지지 않을까, 그걸 목표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강화도 광장에 대한 계획안이 그 2016년, 2009년 이때 나온 게 아니고 그 예전부터 나왔어요. 얘기가 됐던 거고, 2016년에 요 강화면 조성위원회가 만들어져요. 포럼이 만들어져요. 그래서 2016년에 만들어지고 이거를 공모를 내기 위해서 사전 기본 계획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들을 받고 했던 과정들이 쭉 있어요. 전문가 집단이 있어요. 역사위원회, 그 다음에 역사관광위원회, 도시공간위원회, 그다음에 시민위원회, 전문가 집단으로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, 그리고 시민 토론회를 거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018년에 그거를 이제 공모를 냈고요. 당선이 되자마자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위원회를 만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위원회가 의도한 것들을 우리가 또 듣고 있는 거죠. 그러다가 이게 2019년 겨울쯤에 10월쯤에 엄청난 반대를 겪었던 건 알죠. 그래가지고 강원도 시장이 시민 대토론을 다시 한 번 해요. 그 3개월간 또 토론을 하면서 수많은 시민들이 의견들을 냈어요. 그래서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. 단순히 설계자만이 이것들을 만든 거라고 보실 수는 없고요. 뭐 여러 가지 정치인도 있고, 그 밖에 위원회들 사람들도 있고, 시민 사람들도 있고, 그것들이 함께 만들어진 거고, 그걸 이제 저희가 구현하는 데 더 이바지했다고 봐야죠. 조경은 대부분 다 공공공간이에요. 근데 공공공간에서 가장 얘기 나오는 게 정치예요. 이 공공공간은 투표로 바로 이어져요. 시민들한테 얼마나 잘 보일 수도 있고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와 되게 맞물려 있어요. 그 안에 조경가들이 항상 거기에 있다 보니까 엄청 어려움들이 많아요. 이것도 시장이 3번 바뀌었어요. 강원시장 죽고 권한대행 들어오고 오세훈시장 들어오고. 그 안에서 기조가 계속 바뀌는 거죠. 근데 그 안에서 설계가는 이게 정답이라고 계속 얘기한다고 절대 들어주지 않아요. 왜냐, 설계가는 설계가 한 명이지만은 시장은 시민을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, 그게 결국은 조금 주경가 갖고 있는 그 숙명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보통 유구라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유물이 있고 유구가 있어요. 유구는 그 땅의 흔적과 그런 것들인데, 그거를 보존한다는 거는 그거를 다시 조사 이렇게 펼친 다음에 쭉 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들을 사진 찍고 해가지고 남겨요. 그리고 다시 거기를 흙으로 덮어요. 그리고 그 위에 더 이상 시공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고 그 위에 시공을 하는 건데, 남뿌리가 이렇게 깊게 자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춰가지고 그 뿌리가 그 유구에 접촉이 되지 않는 위치나 그런 걸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그거를 식재를. 남쪽을 바라보면 중간이 이렇게 하얘요. 근데 북쪽을 바라보면 중간이 검해요.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?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너는 좀 더 반사가 많이 돼요. 그래서 빛을 받은 반사가 더 되는데 버너는 좀 더 어두워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부러 다 고려를 해서 이게 환경에 따라서 그 경관이 변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로 디자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대부분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들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벽으로 구획되지 않는 공간들이 대부분 다 공공공간이에요. 가로라든가 수변, 그리고 뭐 광장, 공원. 근데 이것들이 대부분 다 조경의 언어, 조경의 영역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좀 더 친숙한, 어떻게 보면 공공을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두 번째는 그건 같아요. 뭐냐면은
건축이 쓰는 재료와 조경이 쓰는 재료가 좀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. 비슷한 것도 있지만 건축은 지어지면서부터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겠죠. 물론 의미 있는 건축물은 가치가 더 올라가기도 하지만, 근데 조경이라는 건 자연을 쓰잖아요. 그럼 자연이 이 작은 것들이 계속 자라면서 그 가치는 더 풍부해지거든요. 그런 부분에 시간성에 대한 개념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광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하드 서비스로 본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사라질 수밖에 없는 어떤 가치들이 있다고 하면, 뭐 시간이 흘러서 그것들이 마모된다고 하면, 거기에 자연이 들어간다고 하면 결국 그 자연이 더 풍부해지면서 광장은 더욱더 생기가 생기고 훨씬 더 좋아지겠죠.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서양에서는 건물로 둘러싸인 광장들이 있었는데, 최근의 트렌드가 결국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환경 때문에 나무를 경쟁의 신고에 바뀌게 되고 있어요 지금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조경의 가장 큰 힘, 장점. 네. 그 처음의 의도가 원래 이 광장이 거대한 중앙 분리되었잖아요. 그래서 그 광장에는 10분 이상 사람들이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많았거든요. 그래서 이 광장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광장으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되게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, 그것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, 단지 제가 만들어지고 가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.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그런 풍경들이 있는데, 이 광화문광장에는 조금은 노란스럽지 않나, 수많은 행사들이 있기도 하고, 그리고 또 물의 요소도 저희가 좀 많이 넣었거든요. 그것도 이제 여러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은 되게 좋아한다는 건 내가 느끼겠는데,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 정원한 느낌을 어디 정도에서 한 번은 주면 좋지 않을까. 그래서 너무 많은 행사가 좋은 건지 또는 안 좋은 건지 헷갈릴 때도 있고요. 그래서 그거는 시민들의 목인